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건 큰 사건이 아닙니다. 외도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 시댁 갈등도 아닙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서 반복되는 말투 하나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만 박사는 40년 동안 3,000쌍이 넘는 부부를 관찰했습니다. 그가 세운 연구소에는 사랑의 연구실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실제로 그가 한 일은 부부의 대화를 녹화하고 표정과 심박수와 말투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결과였습니다. 대화를 단 5분만 관찰하면 그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94%? 거의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발견한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싸우지 않는 부부가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는 방식이 다른 부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만을 꺼내는 그 첫 문장 첫 6초의 톤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첫 마디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말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같은 내용을 어떻게 바꿔 말하면 관계가 달라지는지, 저는 오늘 5가지 포인트도 10가지 비법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난을 요청으로 바꾸는 것. 이 하나만 이해하시면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건네는 첫 마디가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배우자와 대화를 하다가 시작한 지 30초 만에 목소리가 높아진 적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말을 꺼내기도 전에 말해봤자 뭐하나 싶어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신지요? 둘 다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꽤 오래 마음에 남으실 겁니다. 논점 1. 비난은 왜 자동으로 나오는가? 먼저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양말을 벗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저녁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 양말을 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한 번도 안 치우잖아. 이 문장이 문제인 이유는 양말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맨날 한 번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 말은 양말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됩니다. 가트만 박사는 이것을 비난 크리티시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성격이나 존재를 공격하는 말.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비난이 일부러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함께 살면 배우자의 행동 패턴이 전부 보입니다. 같은 불만이 100번째 쌓이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요약본이 되어 나옵니다. 과거의 모든 서운함이 한 문장에 압축돼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사소한 한마디라고 느끼지만 듣는 쪽은 전면 공격처럼 받아들입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 패턴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에게 무언가를 말할 때 맨날, 항상, 한 번도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으시는지요? 해당되신다면 그것이 바로 가트만이 말한 비난의 신호입니다. 논점 2. 비난이 불러오는 연쇄 반응 묵살의 벽. 비난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가트만 박사는 부부관계를 무너뜨리는 4가지 패턴을 내 기사포 호스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비난 크리티시점, 경멸 컨템프트, 방어 디펜시브너스, 묵살 스토널링. 이 4가지가 순서대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쪽이 비난을 합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면 상대는 방어합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나도 피곤하거든. 방어가 반복되면 비난하는 쪽의 톤이 올라갑니다. 톤이 올라가면 방어하던 쪽이 아예 입을 닫습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눈도 안 마주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묵살입니다. 가트만의 연구에서 이 묵살 단계에 도달한 부부의 이혼율은 극단적으로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묵살은 나는 더 이상 당신과 대화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말이 됩니다. 지금 부부 사이의 대화가 줄었다면 단순히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년간 반복된 비난과 방어의 끝에 둘 다 지쳐서 입을 닫은 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배우자와 눈을 마주치고 5분 이상 이야기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시는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비난이 왜 나오는지를 아는 것보다 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전달하는지가 핵심이니까요. 논점 3 비난과 불만은 다르다. 가트만의 핵심 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가트만 박사는 배우자에게 불만을 말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야말로 묵살과 경멸의 씨앗이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불만을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불만을 비난의 형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비난은 당신은 왜 항상 이런 식이야입니다. 불만은 오늘 양말이 소파에 있어서 내가 좀 속상했어입니다. 비난은 너희로 시작합니다. 불만은 나아이로 시작합니다. 비난은 상대의 성격을 판결합니다. 불만은 자신의 감정과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가트만은 이것을 부드러운 시작 사프트 스타트 마이너스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연구에서 대화의 처음 3분이 부드러우면 나머지 대화도 96% 확률로 부드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반대로 처음 3분이 거칠면 그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부부 대화에서는 시작이 거의 전부인 셈입니다. 논점 4 비난을 요청으로 바꾸는 3단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걸까요? 가트만 연구팀이 제시한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3단계입니다. 첫째, 너를 나로 바꿉니다. 당신은 왜 설거지를 안 해를 내가 설거지까지 하니까 좀 지치더라로 바꾸는 겁니다. 주어가 달라지면 듣는 사람의 방어벽이 낮아집니다. 이 한 가지만 의식해도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항상 맨날한 번도를 빼고 오늘 이번에 아까를 넣습니다. 맨날 늦잖아는 공격입니다. 오늘 30분 기다리니까 좀 서운하더라는 감정입니다. 시간을 특정하면 상대방은 변명 대신 사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맨날은 반박하고 싶어지지만 오늘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끝에 원하는 것을 부탁의 형태로 붙입니다. 다음에는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 한 통만 해주면 고맙겠어.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비난은 과거를 판결합니다. 요청은 미래를 제안합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비난을 요청으로 바꾸는 전환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문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뿐입니다. 다만 30년 동안 습관이 된 말투를 바꾸는 데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불만이 하나쯤 떠오르시는지요?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너는으로 시작하는 그 말을 나는으로 시작하게 만들어 보시면 문장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투를 바꾸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논점 5 말투보다 더 근본적인 것 존중이 남아있는가? 가트만 박사의 40년 연구에서 가장 무서운 발견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경멸 컨템프트이었습니다. 비난은 불만이 과잉된 것이라면 경멸은 상대를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는 것, 코웃음을 치는 것, 그래,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라고 말하는 것. 가트만은 이 경멸이야말로 이혼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라고 했습니다. 경멸은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를 대하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시선이 깔려 있으면 아무리 말투를 바꿔도 그 시선이 톤에 묻어 나옵니다. 그래서 말투를 바꾸는 것은 기술이지만 그 기술이 작동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한 사람이다라는 최소한의 존중. 이 사람도 지쳐 있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상상력. 오래 살면 상대가 다 보입니다. 단점도 한계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도. 그런데 그 다 보이는 것이 이해가 아니라 경멸로 이어진다면 대화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토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말할 때 나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면서 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작은 시선의 방향이 존중이 남아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난은 너로 시작하고 과거를 판결하고 상대의 존재를 공격합니다. 요청은 나로 시작하고 구체적 상황을 말하고 미래의 행동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작동하려면 바닥에 존중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부 대화의 핵심은 더 좋은 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다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나 마이너스 그거 사이 마이너스 이 관계와 나 마이너스 너아이 마이너스 다우 관계. 나 마이너스 그것은 상대를 도구나 대상으로 보는 관계입니다. 밥을 차려야 하는 사람, 돈을 벌어와야 하는 사람, 집안일을 분담해야 하는 사람. 기능으로만 상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배우자를 그것으로 대합니다. 나 마이너스 너 관계는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존재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두렵고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한 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30년 넘게 옆에 있으면 이 기억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그것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이미 그 기억을 다시 꺼내기 시작하신 겁니다. 거창한 변화를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말고 스마트폰 말고 그 사람의 얼굴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을지 3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오늘 힘들었겠구나. 이 3초의 상상이 1000마디의 톤을 바꿉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상대를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비난을 요청으로 바꾸는 것은 기술이지만 상대의 얼굴을 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기술은 잊어도 태도는 남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렇게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어제보다 조금만 부드럽게 1000마디를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일의 하루가 오늘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이신지요? 아니면 배우자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신지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의 댓글이 때로는 어떤 상담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